스패너는 1630년경, 즉 중세 말기에 박스 스패너의 형태로 처음 사용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박스 스패너가 뭐냐고요? 바로 이런 형태의 스패너를 박스 스패너라고 합니다. 소켓 형태의 스패너로 현재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죠. 초기에는 대장장이가 주문을 받아서 스패너를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도 제각각이었죠. 즉 사이즈가 규격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어떤 목적으로 대장장이에게 이 수공구를 처음 주문해서 사용했을까요? 다들 알다시피 인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도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스패너도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석궁의 시위를 당기는 도구로 처음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유럽에서 석궁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12세기 후반부터라고 하는데요. 15세기에 들어서 석궁의 사거리와 관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류는 기계적인 장치를 응용하게 되고, 이때 스패너를 이용하여 시위를 보다 세게 당김으로써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스패너 어원은 독일의 조이다, 연결하다 라는 뜻의 spannen 이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16세기에도 스패너는 여전히 전쟁의 그늘에서 그 쓰임새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인류는 화포를 총포류로 개량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초기의 총들은 도화선에 불을 붙여 격발하는 방식인 화승총으로 발전하게 되죠. 화승총은 활이나 석궁에 비해 진보된 무기였으나 심지에 불을 점화시키는 방식 때문에 불씨를 항상 들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습은 고사하고 주간 매복 작전을 하기에도 어려웠죠. 비라도 오는 날에는 값비싼 몽둥이로 전략하기 일쑤였습니다. 화승총이 상용화되어 널리 사용될 무렵, 그 단점이 보완된 휠럭이라고 불리는 7윤식 총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7윤식 총은 다루기 어려운 도화선을 없애는 대신 황철광에 불꽃을 일으키는 회전휠을 써서 화약을 점화시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때 휠은 스프링의 복원력으로 회전되어 격발되는데요. 이때 스프링을 장전시키는 도구로 스패너가 사용됩니다. (1760년도) 1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는 시대의 요구에 충족하기 위해 대장장이들이 만든 연철 스패너는 더 큰 규모의 주철 스패너로 대체되기 시작하고, 그 유형, 크기 및 용도는 더욱더 다양하게 진화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가지 유형의 스패너는 이때 대부분이 고안되었다고 합니다. 1825년에 이르러 볼트와 같은 조인 부품과 스패너의 사이즈가 표준화됩니다. 이로써 기계 부품의 공용화가 가능해졌으며 스패너는 그 사용처가 더욱 확장되게 됩니다. 이 사이즈 표준화는 그때 당시 메카닉들에게는 획기적인 혁명과도 같았는데요. 표준화 전에는 메카닉들은 유지보수를 위한 특화된 전용 스패너들을 항상 기계에 탑재하여 같이 이동하거나 주위에 비치하여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 스패너가 사용 중 손상되었다면 다시 동일한 사이즈로 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그러나 표준화 후에는 메카닉들은 자신의 표준화된 스패너 세트를 공구 가방에 넣어 들고 다니면서 출장 수리를 할 수 있었고, 물론 스패너가 고장이 나도 아무 문제 없이 현지 조달이 가능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패너의 표준화가 출장 수리라는 직업을 탄생시킨 거나 다름없네요. 이후로도 스패너는 메카닉들에게 명실상부 원픽 수공구 반열에 오르게 되며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면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